오늘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베이키 소장자님과 함께 이 상주본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시는 바대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것이 조선 세종 28년 1446년에 훈민정음 28자를 세상에서 반포할 때 찍어낸 판각 원본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를 밝힌 어제 서문, 그리고 자항과 모음, 인가와 운용 방법을 설명한 예의, 그리고 훈민정음을 해설한 해례, 정인지 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 정식은 지금 훈민정음이죠. 그래서 제가 우선 우리 백기 선생님께 이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에는 혹시 서문과 예의야 해례와 정인지서 이게 모두가 포함되고 있는지 혹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물론 기억을 안 하는데 낙지는 있어요. 낙지 서문은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네. 서문은 없고 나머지는 일부 네. 상대한 거는 말하기 어렵지만 네. 좀 일부 낙지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예. 네. 그러면 훈민정음 이 해례본을 소장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워낙 어릴 때부터 제가 또 전문 한문하고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집안에 있던가하고 꾸준하게 옛날부터 우리 집은 좀 기진 나온 집이라고 이래가지고 그런 집이었어요. 하도 물건이 다르고 이래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몇 월 며칠 날 발견했는지는 혹시 기억을 하세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옛날 책들은 요새 책하고 달라가지고 전부 모양이 똑같은 제본의 책이 사흘 전에 것도 사흘 후에 막 던져놓고 뭐 다시 찾으려면 언제 들어왔는지 그것도 모르는 판인데, 그리고 훈민정음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워낙 십몇 년을 그러고 알려주고 이래가지고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게 뭐 국보였는지 아닌지도 그 당시 같으면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들도. 그리고 한 번 더 이래가지고 참 있을 것이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몇 년도 몇 월 달 정도에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거를 아시게 된 거예요? 대충 그 무렵이라고 봐야 되죠. 자신감을 가지고 또 제가 말 잘못하면은 그게 망신이 되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확실해야 되죠. 공개하는 거. 네. 그럼 몇 년도에 공개를 하게 된 거죠? 2008년 7월 31일. 네. 그게 마침 간동본 그 공개 날짜하고 희한하게 같더라고. 달이. 네. 네, 연도는 틀려서. 네. 어떻게 그 공개를 하게 됐는지. 국보 지정 신청을 위해서 문화재청하고 그 전에 상주시청 문광과의 그 절차를 알아보러 신청 게시판에 올리고 이래 했는데 답이 신청고 오히려 어수선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정보가 누설이 돼. 그동안 기밀라는 게. 그래서 제 성격상 동시다발적으로 막 공개를 시켜보자. 그래도 안 돼가지고 아예 바로 그만 방송 공개를 시켜버렸죠. 그러면 그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을 때 신청을 했는데 답도 안 오고 네. 애매한 어수선한 일이 벌어지는 조짐이 불안한 데다가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해가지고 바로 그만 하다가 방송 공개하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 아예 공개해버렸어요. 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소송을 겪게 됐는데. 그러고는 이제 방송 공개가 되니까 부득이 그래도 문화재청에 잘 안 왔어요. 안 왔는데
나중에 뭐 딴짓 하느라고 안 오고 그 당시 가장 먼저 왔는 것이 그때 국립국어연구원장으로 있던 이상규 연구원장이 왔었는데 확인했는데 뭐 그 사람은 그러고 그걸 이명박 대통령 모시고 공방문에 나올 테니까 경호에 가져가서 기정식 하자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기정 답을 안 했죠 뭐. 네. 그래 다른 말이 없었어요. 뭐 그냥 뭐 대통령 모시고 나올 테니까 뭐 기정식 하자 하는 그 얘기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송이 내가 절도로 고소를 당하니까 자기가 그거 깨끗하게 딱 잡아놓고 해결을 할 테니까 그 기정만 말해주면 된다. 이런 꼭 보냈어요. 예. 누가 그렇게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조영훈이라고만 같은 상주에 골동상 그물을 공개하던 그때 7월달 무렵에 6월 말인가 7월 초쯤인가 그 집에서 책을 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 집에서 나온 건가 싶어가지고 선동을 받아가지고 거짓 선동을 받아가지고 나를 고소를 하게 된 거죠. 네.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잘 안 됐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해보니까 뭐 서로 전혀 자기 집에 나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날짜도 틀리고 그러니까 2번이나 무혐의 됐죠. 그래가지고 해가 다시 또 말 맞춰가지고 새로 또 고소하고 이랬는데 그것도 무혐의 됐어요.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예. 그 집에서 나온 게 아닌 걸 뭐예요. 네. 날짜가 안 맞는다는 의미는 자기가 내한테 네. 도둑 맞았다는 날하고 내가 그 전에 국보 지정 신청했는 그 날이야 그 이유인데 뭐 어떻게 뭐라고 살인을 이어서 했다는데 그때 미국 가 있을 때 이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네. 예. 아마 뭐 살인하는 거 봤다고 한들 그 사람 그 순간에 미국 가 있었는데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뭐 100명이 봤다 한들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은 무혐의가 됐고 그래가지고 네. 고소 형사는 네. 2번 아예 기소가 안 됐어요. 네. 기소거리가 안 됐고 1년 2개월인가 뭐 끌었는데 그래도 기소가 안 됐어요. 기소가 안 됐고 그러자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민사를 걸면은 옳고 그러고 간에 내가 재판에 못 따라오니까 합의에 나올 것이다 이래가지고 민사를 걸은 게 그게 민사는 동시에 그 2차 고소하고 같이 했었는데 처음에 도난당한 거니까 뭐 돌려달라는 거니까 형사 진행 보고 그에 따른다 이래 놓고는 형사 막상 무혐의로 끝나니까 이제 또 민사를 또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다른 데 판사가 와가지고. 네. 그런 이제 민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났습니까? 민사는 제가 패소를 했죠. 네. 엉터리로 재판 이거 너무 번거로우니까 재판 기록 좀 서류 빼자 이딴 소리를 해가면서까지 현황 추한 내용은 그 재판 과정에 그 추한 내용은 일일이 돼요. 내가 옮기기가 그만 거북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그 상주 폰이 불에 훼손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불에 타서 훼손이 됐는지. 네. 그게 일단 경찰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명확치는 않아서 일단 그래 나오는데 저도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없으나 내가 판단을 본 것도 아닌데 내가 확실히 좀 의심스러운 점은 있었어요. 뭐냐면은 불나기 며칠 전에 MBC에 뭐 기자가 와가지고 그 취재를 빙자해서 그 불난 방을 나 모르게 뒤집어 가는 일이 있고 그 불난 방에 그런 며칠 있다 불이 났지만 그거 충분히 의심스럽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과실일 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뭐라고 그건 아직까지 단정은 못합니다. 근데 의심스러울 뿐이지 아직은. 네. 현재 그러면
이 상주본이 어쨌든 우리 소장자께서 보관을 하고 계시는데 대충 완본이 33장이라고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들은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한 몇 장을 이렇게 소장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뭐 기억하시나요? 그거를 뭐 일일이 예. 뭐그 당시만 해도 뭐 종이 수를 책장은 뭐 누가 세립니까만은 그 뭐 아이고 모르고 지내는 게 차라리 편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굳이 알려고 노력을 안 했습니다. 알면 공이에요 공이. 잘못 알면. 네. 예,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은 보완이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어느 정도 말하는데 지금으로서 말하는데 한계가 네. 있습니다. 예. 공경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현재 이 상주본의 소유가 굉장히 애매하죠? 예, 법적으로. 예, 제가 그 고등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무죄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원칙으로는 재심을 했어야 되지만 소유권에 관한 민사 재심을 신청을 했어야 되지만 여태가 당해 오면서 힘도 없고 그래 될 일도 아니고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관을 상대로 그런 그 엄두도 안 나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온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상주해례본을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되면 좋을지 그런 있나요? 그거는 저는 한다고 했지만 그 관에서 저지른 일이니까 관에서 해결해요. 국민들이 그거 진상만 공개되면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그 진상이 빨리 국민들이 알게 되는 그게 첩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관이 뭐 할 수 없이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항상 문화재청은 범인이면서 자기들이 마치 그걸 이해하는 일을 담당하는 거 맡아 하는 양이라 많은 그 착오와 혼선을 주고 있어요. 국민들한테까지. 예, 예. 그러면 우리 백기 소장자님은 지금 상주본의 진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요. 네. 통념이 병원에 가면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곳이라 생각하는 하고 경찰은 그 범인을 그 잡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경찰이 하나둘이 아니고 병원의 의사도 하나둘이 아닌 경우가 있듯이 그 오히려 병원에서 죽일 수도 있고 경찰이 같이 범죄에 저지를 수도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문화재청이 지금 내한테 한 게 바로 그거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어떤 보기에는 문화재청이 국가 문화재를 위해서 일하는 것, 당연히 그렇죠. 이 공적은. 그런데 그 안에서 농간을 부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나는 그걸 확연하게 직접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게. 네, 어떤 농간을 문화재청에서 했다고 이렇게 또 이 재물에 관한 이 분야이기 네. 때문에 예로부터 말이 많잖아요. 예를 골동산 같은데 이런데 뭐 네. 이런 거 금부채 이런 거 뭐 삽니까? 하면 들고 가가지고 헐값이 안 주고 나오면 사람 보내가 뒤통수 치고 뭐 다른 사람 빼내가듯이 문화재청도 이걸 만지고 아는 것이니까 나쁜 놈들이 그런 딴짓을 직권을 이용해 가지고 딴짓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예, 예. 내가 지금 다시 또 그 누구 이름을 대기도 추하고 더럽고 말을 꺼내기 싫은데 이거 정리하시기 좋도록 네. 핵심은 그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도 많은 일을 당해가지고 이 관건 범죄라는 진상 이것만 네. 국민들이 알면 돼요. 이 문화재청에서 무고를 사주하고 이 문화재를 신고했으면 그걸 빨리 등록하게 하고 잘 보존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사건을 엮어버렸어. 도둑놈으로 엮어버렸어. 이 무고를 사주했다는 거죠. 무고 사주. 이래가지고 이 도둑놈으로 묶기 위해서 그 목적은 뭐야? 그냥 쉽게 해소, 국가가 해소하기 위해서 딱 그래 됐잖아요.
그 이제 그 민사라는 뭐 형사가 안 되니 민사를 해가지고 그 법적 대응이 어려운 사람 그 약점을 이용해서 민사를 이기고 그 민사를 근거로 또 형사로 새로 사건을 만들어 구속을 하고 네. 세 번째 이다가 또 이제 막 국가위원회에서 네. 이거 얼마냐 이게 공식적으로 지휘하는 위원회 결과에 최소 1조 이상이다. 이 문화재를 보지도 안 하고 그 감정한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1조 이상이라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즉 훔쳤을 때 훔친 물건의 액수가 높으면 형을 많이 받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확인은 못하지만 검사가 또 그 이제 이걸 바로 잡았을 경우에 뭐든 그 이제 포상을 받고 규정지 직접 받은 그 얼마를 받는다 이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밖에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어요. 아니 물건을 안 보고 감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한 번도 그럼 그걸 실물 감정을 한 적이 없네요. 없죠. 아니 국가 문화재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그만 촬영, 지금 촬영.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간송본보다 이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게 거기 지금 그 해외에 그 연구자들의 그 주석이 다 붙어 있어서 간송 거의 없다는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 그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가설로 제3의 완본이 나온다 합시다. 그럼 완본이 나오면은 그 일종의 그 물건으로 봐서는 그 완본이 제일 낫겠지만 네. 그 없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뭐냐면은 어떤 경우든지 최하 1, 2등 합니다. 근데 간송은 2, 3등밖에 못해요. 안 맞는 자리도. 왜 그러냐면은 간송 그 완본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어차피 내용은 다 파악된 것이고 그 세종 거기에 대한 그 최초의 그 영기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최종의 본문. 예. 그 묵길 서면에 쓰는 거. 그것이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그 초기의 것은 분명하고 그거 만약에 세종의 친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한글에 대한 연구에 그 자기가 신하들로 하여금 책을 만들어라 해서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그걸 교수들이 박사 논문 하듯이 보고 뭔가 설명이 그 체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몇 가지 인 것 같은 점이 많고 또 아닌가 싶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봐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명확히 이다고 무슨 그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어차피 명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고 분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니고 뭐 명확한 자료 세종 뭐 사인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설득력이 높아지면 문제는 또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간송에는 그것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간송본을 내가 직접 못 봤는데 직접 보면요 이게 훈민정음이 세종 때 책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443년에 창제를 하고 46년에 훈민정음을 이루었잖아요. 책을 국어하면은 우리나라 말이지만 뭐 국어 책을 말하듯이 그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뤘는데 이것이 간송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어람본으로 진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신하들이 험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올렸을 거 아닙니까? 세종한테. 세종 사후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3년 뒤에 그럼 세종이 딱 받았을 때 옛날 왕조 시대의 그 예법이나 서시 그림을 매우 엄격히 해가지고 정본이 있고 반드시 부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 똑같이 만들진 않아요. 신하들 볼 거, 뭐 임금 볼 거 똑같이 하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 것은 정본일 가능성이 다분해요. 그럼 만약 간송본을 보면 여기에 정본인지 부본인지 아니면 그냥 똑같이 만들었는지 그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간송본을 못 봤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는데 이제 간송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럼 안 돼. 네. 그러면은 정본과 부본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정말 상주본이 이제 불에 훼손된 부분이 안타깝지만 또 상주본은 또 간송본과는 다른 또 어떤 특이한 그런 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간성본 못지않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 못지않은 게 아니고 그게 예. 만약 세종 친필이고 최초의 연구고 네. 뭐 하는 거 있으면 여러 가지 우선 세종 필적하는 거 이것부터가 틀리는 데다가 거기다 한글에 대한 그 훈민정 창제에 관한 최초의 그게 나오는 것은 이건 차원이 아예 안 되는 거죠. 네. 같은 뭐 낙질이 아니라 낙장이죠. 그러니까 같은 낙장본이지만서도 뭐 어느 게 다소 더 많기도 하고 뭐 적기도 하지만 그건 뭐 피차 일반이고 그게 또 예를 들어가지고 물건이 멀쩡하다고 다 귀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꼭 물건이 완전하다고 뭐 다 귀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문화재라든 거는. 네. 예. 참 뭐 너무나 귀한 이 문화재인데 현재 그 전문가로 하여금 이렇게 감정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뭐 어제 전혀 아시다시피 뭐 네. 이런 상황. 네,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상주본이 국민의 것이 되고 정말 세계문화재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루빨리 네. 이건 진상규명이 네. 첩경이 네. 지금이라도 그게 되는 만큼 공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네. 그거 아니면 국민의 눈이 아니면은 지출이 아니면은 네. 그냥 야하고 적당히 어떻게 해가지고 뭐 적당히도 안 되더라고. 근데 아마 네. 적당히 활동하는 시작하는 사람들이 네. 적당히도 옳게 처리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네. 결국은 상주에 있는 시민들이 당연 물론이고 그죠? 또 많이 깨우쳤죠. 싸우면서 네. 뭐 그런 게 뭐 하는 건고 이런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는데 지금 많이 네. 이런 치고는 뭐 지역에서는 더 말할 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상주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네. 그러면 국가에 네. 그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어떤 공문을 보내든지 네. 그죠? 네. 뭐 시위를 하든지 예? 아니면 국회 청와대에 청문회를 한번 올리든지 해달라고 안민석 의원한테 얘기했어요. 예, 국회 청문회를 통하든지 네. 그렇게 근데 안 해야지 할 겁니다. 된다는 관에서 겁니다. 같은 네. 문화재니까 관에서 그거를 네, 그래 되면 자기들은 막 바로 박살이 나는데 그게 네, 일부터 유력 그 경험 있는 인사들도 하는데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군인들이 아까도 경찰 병원 얘기했지만 군인들이 뭐 어떻게 뭐 민간인을 뭐 몰래 죽인 사실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게 나오면 공개가 어렵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예. 그런 것처럼 네, 그 문화재청에서 그런 범죄를 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밝혀질 수가 없다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밝히냐? 네. 그런 일을 문화재청에서 국민의 그 나라 재산 문화재를 지켜야 할 문화재청이 범죄 행위를 그걸 했다. 그걸 어떻게 밝히냐? 그렇죠. 그것도 네. 참 웃겨. 가짜지도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못 밝힌다는 건 네. 정부 자체가 못 밝힌다는 얘기죠. 네. 영화의 네. 그한 100년, 200년 가면 조선시대 사극처럼 이제 얘기가 나올지 몰라도 장면 그걸 어떻게 들을 수 밝히냐? 있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일단 제가 드릴 질문은 다 드렸고요. 혹시 우리 우 박사님이나 김 교수님, 우리 또 현 위원님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예.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함께 귀한 훈민정음 해려본 상주본 수상자 이신 우리 백희 선생님과의 면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비욘드 해피니스 발행인 조영상이었습니다. 또 함께 하신 분들은 상주에서 우리 백희 선생님과 함께 오랫동안 계셨던 오덕훈 상주환경농업학교 교장선생님이셨고요. KDI 초빙연구원으로 계셨던 우천식 박사님, 또 공주
교수이신 우리 김한규 교수님, 또 우리 비욘드 해피니스 편집위원으로 계시는 추민의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